2026년 4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안부의 아픔과 유대인 학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홀로코스트만이 인류 최고의 비극이라는 선민의식에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충격적이라 했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건 바깥이 아닌 우리 안의 누군가였습니다. 튀르키예는 현대판 히틀러라 불렀고 스페인은 이후에 협력 협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올려놨어. 이분이 일본 국적에서 언제 또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심해. 아 너무 심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2024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시체를 던지는 영상을 올리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자, 그 공유를 같이 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합니다.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반발을 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올렸습니다. 누가 번역을 좀 잘못했던 거 아닐까? 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렸어요. 네. 예, 유태인 학살을 경시하는 한 적이 발언을 없죠. 한 적이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 모두가 다 똑같다. 네. 다 같이 고통스럽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던 그러니까 실수가 거죠. 아니라면 여기서 자기들의 피해의 예외주의가 숨어 있어요. 예외주의가. 피해, 그러니까 자기 피해는 예외주의.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피해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다른 국가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피해의 예외주의가 있다니까요. 만약 이게 잘못 쓴 게 아니라면 자기들의 피해가 다른 나라의 피해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귀하다. 대한민국 역사도 같이 거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누구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학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요.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명확하게 했어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렇죠. 1973년에. 예. 아주 명확하게 두 국가 해법 지지했고요.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나왔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글 보면서 대한민국에 뭔가 좀 힘을 느꼈습니다. 네. 좀 오버할 수 있나요? 아니 오버 아닙니다. 저는 비로소 네.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가 당연히 해야 할 말들 이렇게 네. 당연히 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대단한 네. 겁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제가 그날 바로 저도 페북에다가 그대로 올렸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고 네. 당연한 박성훈 대변인은 감성파리로 본인의 외교적 과오를 덮으려고 했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SNS 정치가 국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SNS에 자칭 외교 천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엔 뭐 외교 악재다. 국민들은 당장 음식 포장할 비닐도 없다고 아우성이다. 기름값은 2,000원을 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 아니냐. 어. 참 답답하네 저 사람. 그리고 아. 나경원 의원이 SNS에 또 올린 글이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 경솔한 발언이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식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용납할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경솔함으로 촉발된 이번 외교적 마찰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는 얘기를 무슨 왜? 아니 이거 진짜 그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고 있는 건 알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공격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사실은 야당이 좀 나서서 해주면은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조금 부담을 덜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네. 느낌에는. 그 글도 소개해 주시죠.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자, 튀르키 외무부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현대판 히틀러로 불리는 거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는요. 이미 너무 많은 사망자와 용납할 수 없는 피난민을 발생시켰다. 공격을 즉각 멈춰라 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과의 EU 협력 협정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스라엘 외교부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낸 게 좀 약해요, 훨씬. 저는 오히려 초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어디 그쪽 외교부가 우리 대통령을 규탄했는데 이번에 초치를 안 합니까? 이름까지 거론했어.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보통 뭐 일본하고 이쪽은 초치하면서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을 왜 초치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초치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제가 뭐 좀 오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이 글 보면서 대한민국에 뭔가 좀 힘을 느꼈습니다. 예, 심하지만 저는 조금 약간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우리와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그냥 뭐 특별한 메시지를 안 냈으면 좋겠다. 속으로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비겁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랑 관련이 있잖아. 당연히 내는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 X 내용 이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제 한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을 네, 언급을 맞습니다. 하시면서 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이스라엘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긴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야, 너 홀로코스트를 폄하했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한국의 아픔,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폄하하는 걸 수도 있죠.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X에 제가 글씨가 작기 때문에 좀 작게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건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님 앞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물리력을 동원한 민간인 살해 이 부분은 홀로코스트나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측면에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발언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들의 입장에서 홀로코스트만이 인류 최고의 비극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간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야, 너네 국제사회의 충고를 좀 들어봐라. 언제까지나 너네 아픔만이 최고고 타인의 아픔은 무시하면 살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충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는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기사, 이 말을, 이 X의 글을 안철수 국민의힘 지금 현재 수준 낮은지 온천하에 밝힌 그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난민과 그 어떤 그 아랍인들에 대한 그 무자비한 네. 인권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네네. 굉장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평소 소신에 대해서 밝힐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치르면서 해도 너무한 거 화제가 돼서 영향을 줘야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네. 그럼 하나만한 얘기 대통령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화제성 있는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인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다. 네네.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고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매국 외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의 행태를 실천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매국노라고 했느냐? 본인이 언급했던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저 언급, 위안부 강제가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매국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멈춰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글을 공유했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격 깎아먹는 국내형 확법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가짜뉴스에 속아 외교 전쟁을 선포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뭐가 가짜 뉴스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민족이 탄압받고 있는 부분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네. 사망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게 도대체 가짜 뉴스라는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됐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교라는 것 그리고 국격이라는 것 이것은 단지 경제력만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국 정도의 국제사회에서 경제든 문화든 이 정도 위치라고 하면 당연히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그것이 외교고 그것이 국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교는 뭐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외교는 뭐 실익을 따져야 된다. 이런 거는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하고 나서 여러 해외 매체들에서 이것을 보도를 하고 특히나 아랍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인 네. 알자지라에서도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보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언론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의 국격에 달린 문제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격 깎아먹는 국내형 확법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가짜뉴스에 속아 외교 전쟁을 선포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